예, 이번 주에는 우리가 신명점을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신명점, 신수점, 일진점까지 할 건데요. 신명점은 어떻게 보면 그 육효의 다른 점사들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효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어떤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딱 집어서 물어보라는 것이 이제 육효의 특징이 되죠. 그래서 육효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떤 목적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점을 해서 뭐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라는 거가 이제 육효의 특징이자 뭐 육효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제반 사항이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신명점이라고 하면 이 목적점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괴상을 뽑아 놓고 거기에서 온갖 거를 다 추론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전법, 다른 이제 질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를 하죠. 하나의 괴반을 뽑아 놓고 여러 가지 거를 다 거기서 뽑아내지 말라는 게 이제 육효를 항상 그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신명점만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좀 이제 총괄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괴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일생을 보자 하는 전법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명의 총체적인 기륭을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어떤 점학이면서도 또 조금은 명리적인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하나의 점괘에서 어떤 그 사람의 뭐 귀천, 빈부, 신분, 재물 정도, 뭐 육진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신명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점의 이론은 가장 간단하게 이제 신명파료라 그래서 고전에서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이에요. 신명점의 구체적인 그 해석 이론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서정종이나 이렇게 그 고서에 들어가면 신명점을 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골격이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업은 괴상을 보라 했어요. 그래서 조업이라고 하면 이제 조상이나 윗대 선대들의 상황, 내 그 어떤 뿌리가 되는 그런 상태들을 이제 전반적인 괴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지위의 높고 낮음은 세효와 응효를 본다 그런데 이제 세효의 위치, 응효의 위치를 보고 그 이 효 중에서 좀 초효, 이효 뭐 이렇게 이런 정도의 세효가 위치해 있거나 그러면 신분이 좀 낮은 것이고 올라갈수록 신분이 높은 거고 좀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효가 가장 높은 신분을 상징하고 고위직의 직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육효를 넘어선 오효를 넘어선 제일 위의 상효, 이거는 오히려 이 속세를 벗어난 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고위직이 아니라 오히려 속세의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 상효에 뭐 세가 위치하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좀 속세와 인연이 없는 사람, 또는 뭐 돛 닦는 사람, 종교 관련한 사람, 또는 뭐 그냥 뜻만 높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효 자리가 제일 높고 아래쪽에 위치하면 신분이 좀 낮다 얘기할 수 있고, 성격, 성품의 강하고 유함도 효를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세효가 양효면 뭐 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이겠다. 또 세효가 음효면 좀 유순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다. 또는 세효의 그 왕세를 봐서 세효가 굉장히 힘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도 좀 강하다 얘기하고, 세효가 좀 약하고 그러면 성격도 좀 약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육친, 여기서 육친은 그 가족 관계, 부모님, 뭐 자식, 남편 이런 육친 관계도 그 해당하는 용신의 상태, 또 나와의 어떤 합이 되는지 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 가족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뭐 육수를 응용해서 어떤 직업 같은 거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앞 시간에 육수에 대한 그 내용 얘기할 때 직업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육수가 붙은 걸로 봐서 뭐 세요에 붙든지 아니면 세요의 어떤 직업에 붙든지, 그래서 뭐 주작이 붙는다 그러면 그 주작에 관련된 직업을 하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말하는 직업 또는 약간 시끄러운 직업, 또 뭐 음악을 하는 사람도 주작이 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 또 어떤 궤반 안에서 어떤 효가 발동을 했으면 거기에 붙는 어떤 지지, 그 유년에, 그 태세에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 용신이 발동한 그 유년의 태세로 해서 그 해에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신명점의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신명점을 해석할 때는 그 세요 응요 외에도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세요하고 그다음에 괴신효 그리고 본명효, 요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 신효는 그 괴신, 우리 그 공망 찾고 괴신 찾고 했었죠. 그래서 그 괴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세요는 세요고, 본명효는 그 사람이 태어난 그 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양띠면 미가 본명효고, 뭐 닭띠면 유가 본명효고요. 그래서 이 납갑이 그 괴상에 있는지를 봐서 있으면 그게 이제 본명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좀 괴상에 드러나면서 좀 상황이 좋은 거, 상생상합되면서 그런 상태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에 의식주와 복록이 안정되고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요에 뭐가 붙었느냐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요에 재가 붙으면서 또 그것이 뭐 청룡같이 같이 붙으면서 좋게 있으면, 왕하게 있으면 그야말로 이 사람은 평생에 재물이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격이 되기 때문에 재물이 좋다, 논밭이나 토지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효들이 그 월이나 일진 이런 것들에 파극되지 않고 잘 있어야 좋은 명입니다. 월일과 더불어서 이제 좀 태세도 같이 보는 편이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 효라도 좀 파극돼 있거나 그러면 안 좋고, 모두 고르게 좀 잘 있어야 되고, 형충국해 당하면 그만큼 고단하고 힘든 명이 되겠죠. 또 이제 그 육회에서도 뭐 항상 그렇듯이 관기 만나는 걸 굉장히 좀 꺼려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이 굉장히 이렇게 좋게 있는 상황, 그 예외적인 상황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관기는 발동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관기가 발동을 하면서 그것이 또 이런 세요나 뭐 이런 것들을 파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일생에 좀 질병으로 고생을 하거나 또는 좀 뭐 그 재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관기가 발동 안 하고 대신에 숨어 있거나 뭐 그런 경우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기는 그냥 그 있는 듯 없는 듯 정하게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또 대체적으로 지금 재하고 손을 좀 길한 걸로 봐서 재물이고, 이 손은 그냥 기쁨, 즐거움, 또 무난함, 태평함 그런 걸 의미하고, 손이 또 직접적으로 관을 제압해 주기 때문에 어떤 인간사의 재난, 재앙, 질병 이런 것들을 물리쳐 주는 것이 손이죠. 그래서 신명점에서는 재하고 손이 잘 있고 좋게 있는 게 가장 좋고, 대신에 이제 형이나 관이 뭔가 발동을 하거나 그런 명을 좀 안 좋게 봅니다. 물론 이제 재하고 손만 잘 드러나 있을 경우는 그야말로 의식주 풍족하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제 뭐 명예가 좀 별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와 손이 좀 잘 있는 것이 일생에 좀 편안하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세요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요가 그야말로 월파되거나 무참하게 깨져 있으면 명을 장담하기가 어렵고, 예, 또 그 괴신이 또 충을 당하는 상황도 질병이나 명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좀 수명이나 그런 것들은 다 세요가 어떤 상황인지 왕세로 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진이나 월권 또 다른 동요의 어떤 생조나 합을 얻어야 좋은 명이겠죠. 그래서 세요를 많이 도와주고 있으면 부귀하고 수명이 긴 명이다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일진이나 월권이나 동요가 세요를 극하고 있는 상황이면 평생 가난하거나 명이 짧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요가 공망이 되면 일생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 내 자리, 나 자신의 자리가 공망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이 옆에 아무리 좋은 게 붙어 있어도 제가 붙어 있어서 좋나 하다가도 공망이 딱 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평생 재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서 가장 좀 꺼리는 걸로 보고요. 이제 육친 중에서 어떤 육친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 세요에게 생합을 해오는지를 봐서 부모효가 세요에 생합해오면 부모의 도움이 있거나 부모가 나한테 좋다. 또 형효가 나에게 도움이 된, 이렇게 생합을 해오거나 그러면 형제의 도움이 많다. 이렇게 보고, 반대로 어떤 육친이 나를 충국해오면 그 육친으로 해서 해를 입는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자손요, 손녀가 잘 있고 왕한 것이 일단은 좋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청룡 같은 좋은 육수가 붙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효가 휴수되고 무력하고 그렇게 있으면 그야말로 인생에 이 손효라는 자체가 어떤 사는 즐거움, 기쁨, 무사 태평함, 그런 의미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약해져 별게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평생에 조금 춥고 배고픈 선비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부모가 지세할 경우 세요에 제가 붙지는 않고 부가 붙어 있으면서 이제 다른 상황, 다른 효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돈을 벌기는 잘 버는데 좀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왜냐하면 내 그 세요 자리에 이 지금 제가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육친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제가 나한테 쉽게 오질 않는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돈을 벌긴 벌어도 다른 효에서 제가 굉장히 왕하게 있어서 돈을 벌겠구나 해도 좀 고생하면서 번다라는 뜻이고, 그 부모가 또 이제 발동을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자손을 극하게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쁨, 즐거움, 복록 이런 게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관기 지세한 거를 굉장히 흉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관이 지세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웬만한 일반인들의 경우는 자기가 높은 명예나 관직으로 쓰지 않는 한은 제한하는 이 되기 때문에, 관제구설이나 질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기가 지세하는 것이 좋지가 않고요. 대신에 이제 굉장히 관기가 좋은 상태로 또는 이제 좋은 육수가 붙으면서 이렇게 좋게 임하면 그야말로 이제 명예로 쓰기 때문에 귀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형제가 지세를 하면, 세요의 형제가 지세하면 일단은 재물이 어렵겠죠. 그리고 그 남자의 경우는 재물이면서 또 부인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철을 극하고 일생 돈 모으기가 어려운 거. 그야말로 비겁이기 때문에 돈을 벌면 바로바로 나가는 그런 거죠. 새해 자손이 임하면 좋은 걸로 보죠. 물론 이제 관이 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예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관제나 질병도 없기 때문에 일생 좀 편안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나 자손이 왕성한 거를 좋게 보고 성공 발달하는 걸로 보고 형제나 형이나 관기가
발동하거나 왕상하면 좀 파산하거나 빈곤하게 될 수 있는 명으로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괴반 전체가 좀 안정한 것이 좋습니다. 좀 어떤 주요한 효만 한두 개 정도, 하나 정도 동한 것이 좋고, 웬만하면 안정되게 있는 것이 좋고요. 너무 여러 효가 발동하거나 뭐 그런 것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래서 6효가 모두 안정하고 서로 이렇게 충국당하는 게 없는 그런 명이 일생이 사건, 사고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편안한 명이 되고요. 동요가 막 여기저기서 발동을 하고 여기서 여기를 충하고 여기서 여기를 극하고 막 복잡한 상황이면 그만큼 일생이 좀 복잡해진다는 뜻이고요. 또 이제 그 세요와 응요의 관계를 보면서 그 부부금수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요를 나로 보고 응요를 배우자로 봐서 세요와 응요 간이 좀 서로 합하거나 좋으면 이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좀 부부금술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관계가 극하거나 충하고 있으면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이렇게 충하거나 이런 충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부부금술이 안 좋다 또는 이혼수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손효는 그야말로 자식을 보기 때문에 왕상하고 상해되지 않는 것이 좋고, 공망이 되면 그야말로 자식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자식이 잘 안 생겨서 고민이거나 자식이 없는 명이 자손효가 공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공망은 되지 않았는데 좀 상해 입고 있는 경우, 충국당해 있거나 굉장히 그 무력하거나 좀 파손돼 있는 경우는 자식애가 이제 좀 질병이 있거나 좀 뭐 약한 아이라든지 또 약간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여자에게는 이제 관이 곧 남편이기 때문에 여자의 신명점에서는 관의 상태를 보면서 남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기가 이제 공망되는 것이 가장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관기가 공망되면 편하게 그냥 남편이 없다 또는 있어도 결혼해도 남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는 의미가 되고, 관기가 아주 약하게 있으면 남편이 그만큼 무력하다는, 무능력한 남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관기가 막 파극을 당한다거나 뭐 그러면 정말 그 남편한테 좀 흉한 일이 있겠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